네, 안녕하세요. 어반하이브리드 대표 이상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민간 자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연속적으로 공간들을 좀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개발 구조들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좀 더 가성비 높고 혹은 적정 가격대에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드는 일과, 그 다음에 그런 공간들이 지역에서 좀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접근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역 패션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일상생활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적정한 가격대에 어떻게 그 공간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너무 공급자 입장에서의 과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상을 준비하는 수준에서의 적정하거나 과하지 않은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3가지 이슈들을 가지고서는 저희는 공간을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거나 앞으로 우리가 연속적인 혹은 지속 가능한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얼만큼의 사용자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대에 공급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에는 부동산 구조들을 어떻게 바꿔내고, 또한 거기에 투자되는 자본들의 구성들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이슈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저희가 많은 역량들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들은 결국에는 중소자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산들을 어떻게 밸류에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방식들을 크게 보면 2가지 관점에서 지주공동 사업의 방식으로서의 민간 자산에 적정한 지분들을 참여하는 방법들로 하는 방식과, 두 번째로는 그 자산들을 어떻게 유동화하고 그 과정에서 매입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산에 대한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수익과 자본의 수익들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관점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은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지주들과 협업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개인화되어 있는 지금 그런 개인 지주들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자산 운영의 관점, 그 다음에 건물을 운영 관리하는 관점, 그 다음에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사의 관점에서 공간들을 계속해서 접근하고 적절한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부동산 개발 구조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본들이나 자본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그것들이 유동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들을 계속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지역개발 펀드들을 조성을 한다든가, 혹은 공공기금들을 활용해서 적절한 레버리지를 만들어낸다든가, 혹은 리츠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분화하고 유동화할 수 있는 방식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대형 자산들이나 또 대형 부동산 시장에서는 되게 많이 통용되고 있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중소자산들이나 그런 꼬마 빌딩,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그걸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 2가지 정도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주거 사업들은 대부분들이 과하지 않고 비싸지 않는 가격대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대중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다양한 뭐 코워킹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거나, 혹은 거기에 조금 더 생활 밀착형 리테일들이 들어가는 걸 통해서 좀 더 지역사회하고 좀 더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을 만들거나 하는 방식들로 공간들을 만들고 있고, 저희가 시도했던 사업들 중에서 2가지 역삼동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저희가 처음에 2016년도에 첫 번째 그 코리빙 공간을 역삼동에서 공급을 했을 때 저희가 시작했었던 것들은 이용자 관점에서 좀 더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적정한 가격대의 주거 공간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했던 것들이 뭐 강남의 라이프 스타일들이나 어메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쉐어하우스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던 상황이었고,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물건들의 소스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강남에서 두 번째로 시작을 했었던 그 사례인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개 층 정도의 코리빙 공간과 1개 층 정도의 코워킹 공간, 그 다음에 뭐 저층고의 리테일과 공유 주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도에 만났을 때 한 70대 노부부가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이었고, 3년 정도 공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 노부부는 기존의 방식대로 이렇게 주택들을 공급해오고 건물들을 관리하고 있긴 했지만, 요 위치, 건물이 놓여져 있는 위치가 사실상 더 이상 그런 중소규모의 그 오피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는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에 대한 솔루션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3년 동안 계속 방치가 되겠던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뭐 전등도 바꾸고 창문도 바꾸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투자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던 거고, 저희가 이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거는 조금 더 젊은 친구들에게 좀 더 접근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특히나 강남에서 집을 구하고 있지만 기존의 강남의 높은 집값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들을 뭐 코리빙의 형식으로, 코워킹의 방식으로 그 공간들을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일종의 쉐어하우스 방식으로 해서 방으로 나누고 공용 공간을 만드는 방식들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게 되고, 오피스 공간 같은 경우에도 한 층에 60평이었던 거를 조금 더 작게 나누어서 한 3, 4인 정도의 규모의 회사들이나 창업하는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공간 구성 방식들을 바꿔주는 방식들을 통해서 공간들에 대한 활용도나 효율성들을 좀 더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전략들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사업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혹은 이것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서로 간 윈윈, 모든 사업자들, 이 사용자와 이 공급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관점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간에 운영사로서의 저희가 참여하는 참여하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식들을 좀 활용을 해야 사용자들이 그것들을 사용했을 때 적정한 가격들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놀고 있었던 건물을 용도를 바꿔서 자산의 가치를 높이게 됐을 때 그 발생하는 이득들은 대부분 자산 소유주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들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이나 사용자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노력에 대비해서 가져가는 비율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했었던 거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취했던 전략들은 어차피 앞으로의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자산 가치들은 높게 평가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고, 그 측면에서의 자산 가치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건물주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득, 운영에 대한 수익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자본에 대한 이득, 이 두 가지 중에서 자본에 대한 이득들을 확실하게 건물주들에게 보장을 해주고, 운영에 대한 이익들은 적절하게 분배하는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찾기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그 이용 비용이나 서비스 비용들을 좀 더 낮출 수 있게 되는 구조들을 만든 거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공공의 자금들이나 공공의 지원 사업, 지원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적정하게 그런 민간의 자본과 공공의 자본들이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업 구조들을 짜게 된 거고, 그걸 통해서
이용 요금을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가게 되는 구조를 통해서 주택들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한 그 서울시에 대한 지원들이 있고 거기에 민간 자산 소유주가 투자하는 금액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중간에 저희는 일종의 사업을 개발을 대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혹은 그것들을 자산들을 관리하는 PM사의 입장에서 그 자산들을 계속해서 접근하고 관리하는 방식들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시세 대비 한 70% 정도 수준에서의 저렴한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걸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기대 수익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걸 통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산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서 좀 더 접근해 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대문 인근에 있는 창신동에서 패션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공간과 생태계들을 만들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코워킹 오피스의 조금 더 변형된 형태로서의 코워킹 디자인 스튜디오를 신진 디자이너들과 지역에 있는 패션 봉제 제작자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공간들과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라든가 새로운 시즌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까지 공간에 한 3개 정도의 자산들을 매입하고 매입한 자산들을 디자인 스튜디오와 포토 스튜디오와 같은 좀 더 그런 생산 활동이나 업무 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주는 것과 함께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뭐 라운지라든가 카페와 같은 좀 어메니티 기능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공간 구성에서 보면은 저희가 자산들을 매입한 자산들에 공실이 발생하고 있거나 혹은 활용도가 굉장히 좀 낮게 이용되고 있는 공간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공간에 대한 이용도들을 높여주는 방식들을 통해서 지금 공간들을 재구성하고 있고 그 방식의 하나로서의 그런 코워킹 디자인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을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공유 공간들이나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공간들로 만들고 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서비스들이나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기능들을 하나씩 접목시켜가는 방식들을 통해서 공간들을 재구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하나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한 3번째 정도 공간을 만들 때는 그게 모이고 디자이너 커뮤니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들을 가져갈 수 있는 공간들을 더 추가되는 방식들을 통해서 공간들을 접근하게 만들고 있게 되고 그래서 뭐 저층부에는 오피스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지만 상층부에는 좀 더 인스피레이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리테일 공간이나 쇼룸과 같은 복합 문화 공간들을 만들게 되는 방식들로 공간들을 재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작업 공간들이랄까, 오피스 공간, 그 다음에 거기에만 필요로 하는 뭐 리테일이나 쇼룸 공간들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 방식들을 통해서 공간들을 재구성하고 그 공간의 본연의 이용 가치들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식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근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공간을 어떻게 조금 더 일반인들이나 개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선 좀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혹은 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지역 자산을 매입해서 이 매입된 자산들이 다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을 좀 모으는 작업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고 그런 일종의 저희는 그런 임팩트 투자자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비이클을 만들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그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기획을 담당하는 일종의 제너럴 파트너로서의 관점, 그 관점에서의 자본들을 계속 운영하고 공간들을 재구성하고 공간들을 운영하게 되는
그 방점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거기에 적절한 공공기금들을 활용해서 그 자산이 운영되거나 이용 가치들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계층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좀 더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펀드를 조성하게 됐던 부분들이 있게 됐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민간의 영역에서 어떻게 조금 더 자산화를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아닐까라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본들을 모으고 거기에 매칭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서의 공공의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이 된다면 민간 입장에서는 민간이 요구되는 그런 적절한 수익성을 담보받으면서도 공공의 가치적으로 혹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공간들이 좀 더 합리적이거나 적정한 가격대에서 공급되고 그것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공간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틀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게 된 방식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좀 더 이런 자본들이 계속 좀 더 쉽게 모이게 되고 그 모인 자본들을 통해서 더 많은 공간인들이나 기능들을 담을 수 있는 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부동산의 언어 방식들로 통해서 획일적인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요구되는 그런 자본들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간에서는 계속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공간들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혹은 사람들의 생활 기반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이지만 그 공간들의 사용 요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틀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다양한 투자 자본들이 들어오고 그 투자 자본들의 요구 수익률들이 좀 더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매칭되는 투자 수익률들이 평균적인 수익률들은 맞춰지지만 거기서의 개별 자본들의 수익률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맞춰진다면 거기에 맞는 다양한 기능들의 프로그램들이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들이나 일상을 좀 더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가능성들이나 기회들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일 자산을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좀 더 분산되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지역에서의 상권들 혹은 내 도보 가능한 거리 내에서의 상권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지역을 좀 더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 좀 더 다른 얘기들을 통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